예,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자동차연구부 송명규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and its Application이고요. 앞에 두 문 교수님이랑 박 교수님이 중간에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GAN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는 좀 GAN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하고 그 GAN 네트워크에 응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은 이제 2018년도에 뉴욕 경매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실제로 이 그림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컴퓨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43만 불에 팔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뉴스에서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그림 또 재미난 부분은 밑에 서명란이 있는데요. 또 서명을 보시면은 사람 서명이 아니라 그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min-max expectation이라는 수식인데요. 이 수식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세션 들으신 분은 앞에 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오바마 대통령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원본 배우가 연기한 동영상이고요. 왼쪽이 원본 그 배우가 연기한 거고요. 오른쪽은 가짜 동영상입니다. 오른쪽을 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딥페이크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든 가짜 동영상이고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닉스에서 발표된 그 이안 구펠로라는 사람이 제안한 GAN의 최초 논문입니다. 최초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나온 그 학습,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학습 데이터고요. 왼쪽에 나온 게 이제 GAN으로 학습시킨 결과에 그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사람의 얼굴 모습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2016년도에는 이제 DC GAN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보시면은 이제 64 x 64 해상도도 좋아졌고 사람이 보기에도 좀 멀리서 보면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얼굴들을 제너레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논문, 엔비디아에서 제안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1024 x 1024 해상도로 이제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진짜 사진인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AN에 대해서 이제 유명하신 안드르응이나 쿨 같은 교수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다라고 말했고, 20년간의 딥러닝 역사에서 가장 쿨한 아이디어다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로 이제 아주 지금 파퓰러해졌고요. 그래서 요 밑에 도표는 이제 2014년도 최초 간 논문이 나온 이후로 논문의 누적 수를 보여주는 건데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GAN하고 DC-GAN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으로 좀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AN 네트워크는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해요. 앞에서 Generative 모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뭔가를 생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Adversarial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생성을 할 때 서로 이제 경쟁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AN 네트워크는 크게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 크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숫자 1, 2, 3, 4, 5, 6을 만들어내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제너레이터는 어떤 노이즈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무작정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숫자 데이터를. 그리고 리얼 데이터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짜라고 말해야 되고, 리얼 데이터에서 들어온 입력을 진짜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뒤에 일령은 이제 숫자 일령이 아니라 리얼이냐 페이크냐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확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를 1이라고 속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또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를 0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제와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낸다는 개념이고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좀, 수식을 이제 극한 값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두 개의 텀이 있는데요. 앞에 expectation하고 뒤에 expectation이 있고, 그 D는 이제 discriminator를 의미하고, 뒤에 G라는 것은 generator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요 X 값이, D의 X는 이게, X가 이제 실제 참값이기 때문에, discriminator는 1을 출력하도록 해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값은, 요 D가 0을 출력을 해야지 요 전체 값이, 로그 값이기 때문에 앞뒤 해서 이제 0으로 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0으로 가게 맥시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D에 대해서는 이 수식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수식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미니맥스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제 민맥스 프로블럼으로 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얼터네이티브한 방법으로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너레이터를 고정시켜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시켜주고 제너레이터를 학습하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해서 수렴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안 구펠러가 만든 논문에서 나온 결과고요. 이때는 이제 딥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썼습니다. 써서 이제 결과가 보시면 좋지는 않은데 이제 비슷한 결과를 트레이닝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제 DC 2016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네트워크를 컨볼루션 레이어, 딥 컨볼루션 레이어를 도입함으로 해서 성능을 아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룸을 학습한 결과고요. 좀 더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DC 게넷에서의 또 하나의 이제 컨트리뷰션은 제너레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입력 값을 이제 노이즈 값으로 주게 되는데, 이 노이즈 값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 아웃풋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안경 낀 남자 얼굴을 만들어내는 Z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안경 안 낀 남자, 그 다음에 여자를 찾아내서 이 Z 값,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의 엑스메틱을 통해서 여기서 안경 낀 남자에서 안경 안 낀 남자를 빼면은 안경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자랑 다 하면은 안경 낀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그러한 Z 값을 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중요한 발견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요. 이 겐이나 DC 겐을 보통 바닐라 겐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고요. 이 겐을 응용한 이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주요 논문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겐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뭐 컨디셔널 겐하고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에 노이즈 값 외에 코드라는 C 값을 줬고요. 이 C 값 코드가 결과 값에서 결과에서 똑같이 나오게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코드 값을 바꿈에 따라서 0, 1, 2, 3, 4를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게 되고 숫자의 로테이션이라든지 위드라든지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라는 논문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얼굴에 대해서도 포즈, 엘리베이션, 라이트닝, 뭐 사람 얼굴의 폭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픽스 투 픽스라고 이제 뭐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스케치를 왼쪽 그림같이 스케치를 주면 이 스케치가 실제 사물처럼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이고요. 2017년도에 버클리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픽스 투 픽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킬 때 약간 다른 방법이라고 보다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결과값만 입력으로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결과값이랑 제일 처음에 스케치 그 부분을 같이 쌍으로 줘서 이 쌍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쌍을 학습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값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멘틱 도로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주면 실제 도로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였고, 이제 뭐 문이나 창문 이런 레벨 값만 주면 실제 건물처럼 만들어내는 것, 뭐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바꾸는 것, 그리고 뭐 항공 사진을 지도로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이클 겐이고요. 보시면 사이클 겐은 이제 사이클 겐도 픽스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픽스 투 픽스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데이터 자체를 언페어드로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픽스 투 픽스를 현재 학습하려면 두 개의 이제 서로 상이되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에는 뭐 상당히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나 뭐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게 사이클 겐이고요. 사이클 겐은 그래서 이제 언페어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는 실제 사진 이미지군하고 그림 이미지군 이렇게 뭐 따로 있으면은 이걸 학습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이 들어오면은 뭐 모네 그림 같이, 뭐 반고흐 그림 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화가의 그림을 사진처럼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이 모네 그림인가? 요 그림이 있는 데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야만 이제 페어드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뭐 결과들이 있는데요. 얼룩말을 말로 바꾼다든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또 반대로 말을 얼룩말로 바꾼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논문에 보면 또 페일리어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얼룩말에 사람이 탄 경우인데요. 뭐 사람이랑 얼룩말이랑 똑같이 얼룩말처럼 돼버렸는데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데이터셋으로 한 1000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얼룩말 말 변환하는 거를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데이터셋이 충분히 주어진다면은 이런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이클겐의 핵심적인 걸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건데요. 이 제너레이트 여기까지는 기존의 이제 겐 네트워크랑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더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얼룩말을 말로 보내고 제너레이트 하는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얼룩말을 다시 말로 바꾸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하고 요 두 개의 처음에 입력했던 결과와 제일 최종 나온 결과의 로스를 겐 로스랑 같이 합쳐서 전체 로스로 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말을 얼룩말로 바꾸고 얼룩말을 말로 바꾸는 게 다시 이제 얼룩말을 말로 바꾸고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 전체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로스 텀을 보면은 겐 로스가 두 개고 그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는 로스 텀이 두 개라서 로스 텀이 네 개가 됩니다. 네 개를 동시에 학습시킨 그 결과가 이제 사이클겐이고요. 사이클겐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이클겐하고 이제 동시에 나온 논문이 이제 디스코겐인데요. 이 디스코겐은 SKT에서 제안을 했는데 개념하고 거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두 개의 도메인 간의 서로 변환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는 두 개의 도메인에서 텍스처라고 해야 되나? 텍스처 값을 그냥 유지하고 도메인 자체를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줬을 때 여자 사진으로 바꾼다든지 또 뭐 금발을 검은색 머리로 바꾼다든지 그런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안한 논문이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이클겐이나 좀 전에 보였던 논문에서는 이 두 개의 도메인 사이에서만 서로 이제 되는데 여러 개의 도메인을 한꺼번에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뭐 4개의 도메인을 크로스 도메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12개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유니파이드해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제안한 모델이고요. 좀 실험 결과만 좀 보여드리면은 일반적인 얼굴을 줬을 때 머리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젠더를 바꾼다든지 나이든 얼굴로 바꾼다든지 이걸 이제 한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겠고요. 표정 같은 변화도 이제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얼굴 이모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한 논문이고요. 인풋이 주어지고 이제 컨디셔널로 이런 스타일을 주면은 이런 자기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를 줬을 때, 문장을 줬을 때 이 문장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와 똑같이 쓰는데 이제 입력 컨디셔널 값으로 텍스트를 주고 출력 값으로 텍스트를 내도록 학습시켰더니만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었다고 하고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핑크색 가슴에 크라운이 있는 조그마한 새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애플에서 2017년도에 제안한 건데요. 지금 많이 의료 영상에서 보시면 좀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에 이런 픽셀 투 픽셀이라든지 사이클겐을 통해서 신세틱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처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논문은 이제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의 신세틱 데이터를 실제처럼 겐을 이용해서 실제처럼 바꿔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이제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다양한 포즈 변화에 대해서 이런 그 스켈레톤 정보를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고 이 신테틱 데이터를 다시 그 실제 뎁스 데이터처럼 변환한 다음에 학습을 하니 훨씬 좋아졌다라는 논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실제 데이터 그 도로 데이터를 이렇게 라벨링 하는 작업이 엄청 어려운 일인데요. 그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작업을 엔비디아 그 연구소에서는 한 라벨링 하는 사람만 한 1,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 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런 GTA 같은 뭐 게임인지 이게 시뮬레이터인지 그런 GTA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건 이제 라벨링 정보를 같이 컴퓨터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리얼 데이터처럼 바꾼 다음에 실험을 한 결과가 그 신세틱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은 아까 뭐 슈퍼 레졸루션에도 이러한 그 겐이 응용이 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바꾸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회사인데 이제 인텔하고 합작한 일본 회사인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직접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스케치가 주어졌을 때 부분 부분으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은 자동으로 이런 그 색칠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예제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안한 2018년도에 제안한 논문이고요. 그 지금까지 나온 해상도를 이제 해상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작은 네트워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증가시키면서 학습을 해서 이제 해상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요거는 2019년도 올해 나온 논문이고요. 그 기존까지는 이제 특정 도메인에서 뭐 클래스가 몇 개 안 되는 수개 정도 되는 그 도메인 상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결과를 제너레이션 한 경우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 넷을 사용했고요. 이미지 넷은 보통 200개 정도 되는 그 클래스가 있죠. 그거를 제너레이션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그 뭐 TPU를 128에서 이제 512개 코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이제 구글에서 제안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해상도 면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 인셉션 스코어도 그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 비해서 이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 가장 최근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저번 달 10월 달에 열린 그 서울에서 열린 ICCV 2019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이 Everybody Dance Now고요.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요 위에 사람이 이제 춤을 아주 못 추는 사람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춤을 아주 잘 추는 사람인데, 이 춤을 못 추는 사람의 다양한 포즈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제 학습을 할 때 그 학습자의 그 스켈레톤을 추출을 하고요. 이 스켈레톤과 그 실제 영상을 일치시키지 않은 거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트는 페이크라고 하게 하고, 일치한 영상을 쌍으로 줘서 리얼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 스켈레톤으로부터
그 실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는 이런 겐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키고 이제 춤을 잘 추는 사람의 그 스켈레톤을 뽑은 다음에 이 스켈레톤을 이 학습시킨 제너레이트에 넣었을 때 결과 영상은 그 다음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왼쪽이 이제 춤을 잘 추는 사람이고요. 이쪽이 춤을 못 추는 사람인데 이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서머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어떤 분야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제 베닐라 겐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걸 응용해서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